75억 김호중 음반 어쩌나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75억 원이 100억 기부 중에 무려 앨범 기부였다라는 사실이 이제 일파만파 번지게 되었습니다. 100억 기부를 했다라며 김호중을 용서해달라 외쳤었던 이 극성 팬덤, 어떤 분들이 계속 지속적인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삭제하고 차단해도 끊임없이 한두 명씩, 많게는 3, 4명씩 댓글을 다는데요. 수호씨 너는 얼마나 잘나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얘기할 때 보니까 비아냥거리는 게 아주 신난 것 같다. 이게 신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 영상의 조회수가 처음 김호중 사태가 발발했을 때만큼 높이 나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김호중 사태가 어느 정도 형벌 자체가 결과 발표가 될 때까지는 전달해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시청자분들, 대중분들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가 어디 그냥 넘어갈 만한 흔해 빠진 사건이라 제가 넘어가던지 말던지 할 텐데 그런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100억 기부 중에 75억 원마저도 앨범 기부였었다라는 참 웃지 못할 우픈 사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들이 기부한 2억 2,500만 원, 3억 5,100만 원 절대 적은 금액 아닙니다. 큰 금액이죠. 하지만 100억 기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75억 원이 본인의 가수 순위를 올려주기 위한 앨범 판매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앨범 기부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팬덤발 기막힌 논란이다. 왜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75억 원 상당 685곳에 기부가 됐는데 이 685곳에서 정말 대다수가 만족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실제 복지관에서 일하는 담당자분들은 곤욕을 치르지 못하고 있고요. 급기야 안 그래도 쓰레기 처리가 되던 이런 앨범 기부가 김호중 사태는 현재 음주운전 뺑소니까지 터지면서 안 그래도 이 685곳에서 75억 원 상당이니까 앨범 장수만 52만 8천 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이런 숫자를 처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민폐가 되고 있다라는 걸 그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호중 사태가 발발되면서 여러 연예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소속사를 떠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전달해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최근 홍지윤, 영기 다양한 가수들이 이곳을 떠났는데 자, 이진호 유튜버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팩트가 또 등장을 했죠. 무슨 팩트였습니까? 바로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매출을 내는 독보적인 매출을 달성하던 가수가 바로 김호중 본인이었고 그 다음 이 엔터테인먼트를 먹여 살렸다라고 할 만한 가수가 홍지윤, 안성훈 이런 가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지윤 씨가 연기와 더불어 함께 다 같이 소속사를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안성훈 씨가 왜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느냐. 제가 이 내용을 사실 앞에서도 한번 전달해 드렸지만 사실상 안성훈 씨에 대해서는 이 팬덤에서조차 김호중의 소속사를 떠나달라 이런 입장문이 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팬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왜 안성훈 씨가 이 김호중 소속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느냐? 알고 보니까 생각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안성훈 씨를 놓아주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요. 생각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안성훈 씨가 정말 김호중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친구 관계를 위해서 남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이유가 존재했었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 안성훈 씨는요 미스터트롯2에서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스터트롯2에서 TV조선 측이 위탁 계약을 한 매니지먼트사가 있다고 해요. 비스타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 비스타 컴퍼니와 올해 9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안성훈 씨 팬덤이 김호중 소속사를 떠나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비스타 엔터테인먼트와 이 김호중 소속사와 함께 합동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변하고 싶어도 9월 달에 종료되는 그 비스타라는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조건이 종료가 되어야
아마 이 김호중 소속사를 떠나게 되지 않을까. 사실상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폐업 자체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뭐 워낙 많은 가수들과 연예인이 있는 상태이고 또 이 폐업 수순이 사실 하루아침에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순차적으로 안성훈 씨가 비스타와의 9월 계약 종료가 되고 나면 올 연말까지는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종료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 사실을 모르는 이 안성훈 씨 팬덤 측에서는 굉장히 속이 타고 좀 답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워낙 뭐 이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도 동거를 하기도 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실제로 사적인 친분이 친한 게 아니라 소속사도 같고 또 방송에서 함께 동거를 하게 돼서 그래 보일 뿐 직접적인 사적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뭐 내부적인 사정까지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이는 건 어버이날까지 서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돈독한 사이였다라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안성훈 씨가 신곡을 냈을 때도 김호중이 또 지원 사격을 보내주기도 했는데 사실 뭐 이런 모습들까지도 엄밀히 따진다면 같은 소속사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존재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참 다행인 건 김호중 본인이 요번 이 음주운전 때도요 혼자서만 4-5병을 마셨다라는 이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뭐 제가 뭐 여러 번 설명해드렸지만 김호중 본인 자체가 평소에 애주가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고 또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안성훈 씨가 같은 소속사이고 함께 동거 생활을 했을 정도로 좀 가까웠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제 유명세도 같이 했고 돈도 많이 벌었다라고 한다면 또 친할 경우 함께 술자리를 많이 가지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친할수록 닮고 또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안성훈 씨는 김호중처럼 술을 자주 마신다거나 많이 마시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김호중 사태와 같은 것과 최악의 모습이 안성훈 씨에게는 다행히도 그려지지 않고 있다. 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뭐 이번 기회를 빌어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안성훈 씨 팬분들 중에 몇 분이 저에게 걱정된다라며 연락을 주셨었는데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스타와의 9월 계약이 종료되면 안성훈 씨는 사실 이 김호중 본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뭐 비판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좋다에 등장했을 때만 바라봐도요 김호중의 학창시절 방황이 성악가와 트로트 가수로까지 이어지며 다사다난했던 인생사 누군가에게는 음지의 길을 걸어도 양지로 나올 수 있다라는 뭐 희망마저 선사했다 이러한 말까지 있는데 김호중에게 있어서 이 미스터 트롯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땅을 치면서 후회했을 것 같다. 처음 정한 종착지보다 더 좋은 종착지에 내리게 되었다. 살면서 도전이라는 게 꿈을 꾼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로 알게 되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공중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많은 팬덤을 보유할 수 있었죠. 이 김호중은 학창시절 가정 형편을 비관하며 방황을 했었고 할머니 손에 자랐으며 어머니 아버지도 각각 재가를 했기 때문에 인생에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은사 서수영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여러 차례 변화할 수 있었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이제 시간이 흘러도 결국 그놈의 술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학창시절 때 많은 의혹이 또 함께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 팔에 있는 문신 상태의 모습들도 그렇고요. 사실 저 문신이 또 나중에 커버업이라고 해서 이거 건달들이나 하는 이레즈미 일본 문신까지 새겨버렸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학창시절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말까지 번졌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네이버에 김호중 학창시절이라고만 검색해도요. 학창시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제보가 많았다. 건달 출신이 맞았냐? 이런 얘기가 뭐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사에 나왔던 학창시절의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사실 무근이다, 확인된 바 없다
라고 일축시키긴 했지만 이게 어디 그냥 잦아들어야 말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영치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뭐 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유튜버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그런 특정인들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고, 중요한 건 이 영치금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부서에 임시로 맡겨두는 돈이기도 하고, 수감자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거나 가족, 친지 등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놓은 돈인데 교도소를 통하여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이건 교도소만이 아니라 구치소에서도 같은 형태로 이용이 되곤 하는데요. 보니까는 이 영치금을 얻는 방법이 우체국 우편 접수도 있고 온라인 송금 접수도 있는데, 구치소에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도 영치금을 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지금 뭐 정말 진정한 팬덤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말을 아끼고 영치금을 넣는다거나 이런 모습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제 채널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김호중 본인을 응원하는 팬분 중에 한 분은 잘못한 게 맞고 죗값을 다 치르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치금이라는 게 과거 뭐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 사회적 문제점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 거물 내역들, 뭐 건어물 같은 거죠. 뭐 샴푸, 설탕, 커피 뭐 이런 걸 구입했고, 면도기, 요런 생필품들, 뭐 약품들 요런 거 구입하는데 이 영치금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김호중 본인에게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실 김호중 본인이 이때까지 벌어들인 돈이 수십억 단위가 넘는데 이거 영치금 하나 없겠습니까? 뭐 충분히 넣어줄 만한 지인들이나 회사 관계자들 많을 텐데, 글쎄요, 뭐 김호중 사태가 지금 잦아들기는커녕 가면 갈수록 문제점들이 거대해지고 있는 만큼 이 영치금마저도 동정이나 그런 호소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고, 안 그래도 독방에 있는 것도 특혜로 보인다라고 지금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계신 분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보단 정말 좌중하고 있더라, 구치소에서 정말 진정 어린 반성을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 좀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맞아. 군대 같은 경우도 제대하는 날짜가 10일만 밀려도 일명 시겁한다라는 표현이 드는데, 김호중 본인은 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이 10일이나 더 연장이 됐으니 이거 얼마나 시겁할 일이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죠. 쉽게 말해서 본인이 보석 신청을 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법정 구속일을 지나고 나서 바로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19일이 되기 전까지는 김호중 본인이 이 구치소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검찰 측에선 사안이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일날 종료될 수사기간, 구속기간이 무려 열흘이나 연장이 됐다라는 건 이 10일 동안 최장기간을 연장한 만큼 검찰 측에서 엄청난 수사를 강행할 거다라는 해석도 상당히 많이 쏟아진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호중 본인이 사실 기존대로였다라고 한다면 9일날 언제입니까? 바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6월 9일이 일요일이죠. 주말을 맞이해서 자신의 구속기간이 다 끝이 나게 되면서 이제 보석 신청을 해서 나오려면 좀 나올 수 있는 시도도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본인이 얌전히 구속 수사를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추가 수사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김호중 본인은 더 이상 이 구치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석 신청을 하여 나오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날짜가 10일이나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초 6월 9일날 일요일날 이제 날짜가 끝나던 김호중 본인은 19일날 바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시간이 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자들은 고통의 시간이 연장되고 말았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독방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다른 재소자들과
뭐 어떠한 접착점이 없는 그런 상황에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김호중 본인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 동안 주말에는 어떠한 일정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 일정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좀 재미있는 내용들을 제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 구치소가 군대 못지 않더라고요. 오전 6시에 기상해서 오후 9시에 취침할 때까지 평일 일과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사실 구치소는 교도소는 군대를 많이 벤치마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일과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상점호, 아침 식사, 그리고 출정을 한다고 해요. 재판이나 검찰 조사가 거의 매일같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김호중 본인이 약 10일 가까이 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매일같이 검찰 조사를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건 본인 역시 완강한 거부가 있었지 않았을까.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의 범죄 사실들 중에 상당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변함없이 계속 유지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요, 면회, 이발, 목욕, 운동, 의료 진찰,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취침 점호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잠에 든다고 합니다. 이게 평일 일과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처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무엇을 할까요? 특히나 최근에는 현충일이 또 6월 6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 공휴일에는요. 기상을 해서 기상 점호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취침 점호를 하고 저녁 식사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출정, 재판이나 검찰 조사를 하는 일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폐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깜방문을 걸어 잠가서 문 밖으로 나올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일이나 주말, 공휴일의 일과 중에는요, 수용자끼리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거나 간식을 먹거나 뭐 편지 쓰고 신문 보고 독서하고 일기 쓰고 나름의 문화생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김호중 본인은 알다시피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뭐 특혜다 아니다 라고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김호중은 알다시피 독방으로 지금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바둑을 두건 장기를 두건 이런 거 일절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특히 평일이나 주말, 공휴일의 일과 외에도 뭐 종교 활동도 또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깜빵문을 나설 수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종교 행사를 가면 군대처럼 빵이나 떡을 얻어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치소 역시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 갇혀 있어서 밖에 나오는 것 빼고는 일상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뭐 가면은 공짜로 밥 먹여주고 옷 주고 잠도 재워준다라고 생각한 노인이 실제 이 구치소를 가려고 범죄를 저지르고 며칠 갔다가 제발 자기 좀 구치소에서 빼내달라고 했다라는 장면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왜냐면 구치소도 사람 사는 곳이지만 여기에도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치소에는 기상과 함께 법을 잘 지키라는 의미의 노래가 군가처럼 계속 흘러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분이라면서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윤영주 씨가 제작한 노래를 하루 종일 듣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김호중 본인이 그런 모습으로 주말 일과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밖에서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 전달드린 것처럼 이 김호중의 앨범조차 처리하지 못해서 많은 골치를 겪고 있는 이 보호단체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복지기관이 너무나 많다란 얘기예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민폐 중에 민폐. 김호중 동료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제가 뭐 앞서서도 진성 가수와 홍지훈 가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거 동료들은 무슨 죄냐라는 겁니다. 소속사도 잃어버리게 되고 방송도 잃게 되고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라는 표현이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김호중에 대한 민폐 이미지가 계속하여 거대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진성 가수와 홍지훈 가수까지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이 민폐 이미지가 너무 커진 거죠. 뭐 그 외겠습니까? 뭐 가수 영기 씨, 배우 손호준 씨, 허경환 씨 등등등 지금 계속하여 계약 종료 해지 절차를
선언했고 또 논의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상 폐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서 많은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순식간에 오갈 데 없는 빠르게 소속사를 찾아야 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소속사에서 과연 지기나 할까요? 거기에 가수 진성씨까지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로 민폐를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을 옹호하는 또 몇몇 극성 팬분들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도 김호중 본인이 구속도 되었고 나름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지 않냐, 언제까지 저렇게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을 해야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대중들의 판단은요, 이런 팬덤에서 평가하고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양심껏 또 알아서 판단을 하는 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모습 보여지는 김호중에 대한 사태, 팬덤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태가 계속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요, 김호중의 진심 어린 사죄가 정말 단 한 차례도 있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댓글 반응만 봐도 심상치 않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정말 명언이다. 이런 소속사는 진작에 폐업시켜야 한다. 소속사가 문을 닫아야 정신 차란다. 처음부터 뺑소니 하지 말고 운전기사와 합의를 했다라면 어땠을까? 음주운전 정황이 확실하니까 뺑소니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저런 사람을 좋다고 쫓아다니는 팬덤을 보면 참 어이가 없다. 뭐 별의별 얘기가, 아무데나 공황장애 갖다 붙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쏟아진 사건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그 진심 어린 사죄가 국민분들도 있겠지만 누구에게 향했어야 했을까요? 바로 택시기사분에게 향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택시기사에 대한 분은 재조명이 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제가 택시기사분이 입을 열었다라는 내용을 단독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건비봉의 시절 풍자, 나는 택시기사다, 날벼락 돈벼락. 이거 딱 보니까 김호중 때의 사건을 말하고 있죠? 자, 내용을 보니까 나는 택시기사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도로변에 차를 대고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입금액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무엇인가 거대한 물체가 덮쳐오는 장면. 눈이 아닌 반사신경의 포착이었다. 강한 충돌음과 충격, 그리고 운전석 창문 바로 앞에까지 육박했던 괴물체는 숨을 몰아쉬는 투우의 동작으로 다시 길 위에 덜커덩 내려앉았다. 미처 정신을 못 차린 와중에 상대방 차에서 창문이 슥 열리더니 이쪽을 향해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아저씨,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 가수 김우중인데요. 잠깐 제 차로 옮겨 타주세요. 무슨 소린가? 접촉사고를 냈다면 하차에서 상호 간의 피해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보상 절차를 주고받는 게 정석인데 이 작자는 왜 나를 자기 차에 타라고 하는 것일까? 아저씨, 제가 얼굴이 알려지면 곤란해서요. 그러니까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피해 보상은 만족스럽게 해드릴게요. 행운의 그림자는 아니지만 뭔가 짭짤한 게 있을 것 같아 시키는 대로 했다. 아저씨 차 신차값이 얼마예요? 역시 예감이 적중했다. 계좌번호 주세요. 신차값 5천만 원 되나요? 제가 6천만 원 송금합니다. 보셨죠? 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대신에 녹음 좀 할게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이후로 절대 민형사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녹음해줬다. 아저씨, 그리고 이것은 집에 아기들 치킨 사다 주라고 덤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수 김우중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겁니다. 사나이 대 사나이의 약속이니까 꼭 지키세요. 그가 지갑에 들었던 현금과 수표를 집히는 대로 빼내서 주는 게 아닌가. 나중에 보니 800만 원이 넘었다. 손이 크고 시원시원한 사람이다. 걱정 없이 치킨을 몇 년 먹겠구나. 김우중 씨, 제가 실은 김 가수의 광팬입니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니 너무 영광이고 행복한데 표를 구하기 어려워 그러니 콘서트표 5장만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굳은 악수를 나누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사나이다 큰 소리로 복명복창을 하며 헤어졌다.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한 언론을 통해 풍자를 한 겁니다. 그날의 진실이 이렇지 않았을까?
그만큼 택시기사 입장에서도요, 돈벼락을 맞지 않는 한은 이 사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었다라는 걸 이 검비봉 논설위원이 직접 칼럼 형식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소식, 김호중 본인이 택시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있었습니까? 참 이 사태를 보면 왜 김호중 사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꼼짝없이 구속수사를 더욱더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10일 더 연장돼서 구속수사를 받는다. 사실 최대치까지 연장시켰다라는 것 자체만 봐도 김호중 본인에 대한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검찰 측에서 사안이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라고 했는데, 만약 김호중 본인이 이번 사태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빠르게 사죄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시간이 늘어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확정 기사가 이렇게 쏟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는 9일이었지만 19일까지 확실하게 구속기간이 연장 확정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호중 본인이 풀려나려면은 이제 보석 신청밖에 없는데, 제가 이 보석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9일이 됐을 때 그냥 출소하는 게 아니라 소속사나 이 변호인 측에서 김호중에 대한 보석, 쉽게 말해서 보증금을 내고 석방되는 이런 신청을 하게 되어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출소를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와, 많은 분들의 이 비판 댓글이 엄청났습니다. 보석 신청하기만 해봐라 라고 으름장을 놓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좀 계셨을 정도로, 이번 이 보석 신청 아마 19일이니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이 열흘 정도 뒤에 또 한 번의 큰 쓰나미 사태가 몰려오게 되지 않을까. 보석 신청을 해서 만약 김호중 본인이 이제 출소를 하여서 풀려나게 되면은 징역형에 대한 형벌이 떨어지지 않는 한, 만약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은 이제 교도소로 갈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사태를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김호중 사태가 많은 연예인들에게 피해를 준 건 한두 번이 아니죠. 최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진성 씨 역시 이 대선배인 진성 가수님에게 엄청난 불똥 민폐를 끼쳤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진성이라고 하는 가수는 김호중이라는 가수에게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고 함께 방송까지 했는데, 하필 함께 방송을 해버리게 되면서 이 진성 가수님의 인생사를 담아 놓은 이 역대급 빅쇼가 아예 삭제 조치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암투병을 하면서까지 이겨냈었던 이번 사태를 한 번 더 좀 상기시킬 수 있는, 많은 대중들에게 내가 이렇게 암투병에서 승리해서 돌아왔다라는 인생 서사를 담은 이번 빅쇼가 계속 볼 수 있었던 다시 보기 서비스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삭제 조치가 돼버렸잖아요. 사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할 정도로 좀 친근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선배 입장에서 얼마나 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아꼈겠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방송에서 추켜 세워줬습니까? 그런 대선배의 인생의 역작을 후배인 김호중 씨가 아예 깡그리 부셔버리고 말았다. 이거 사실 굉장히 후배된 입장에서도 죄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작에 인정하고 사죄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방송가에서 모조리 삭제해버리는 손절 조치가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 저마저도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호중 본인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뭐 명명백백한 해명이나 사죄가 아니라 어떻게든 풀려날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또 소속사가 풍비박산 났잖아요. 그런데 이 풍비박산이 나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소속사를 떠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유명한 가수인 홍지윤 씨.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진이 올라왔어요. 김호중 소속사를 떠난 이후 미소로 전한 근황이다. 미소로 전한 근황. 이게 본인 SNS,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인데, 최근 김호중 소속사를 떠난 것을 공표했는데
정작 굉장히 활짝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게재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바로 7일 날 다들 조심히 오세요라는 글과 함께 공개된 셀카, 스케줄 이동 중 차에서 사진을 찍은 홍지은이다. 무대 의상을 청순하게 소화하며 근황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2일날 최근 이슈로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 오늘부로 생각 엔터테인먼트를 나가기로 했다. 당분간은 새로운 소속사를 찾을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정작 밝은 모습으로 인사한 걸 보니까 김호중 소속사를 빠르게 떠나게 돼서 오히려 안도했다. 이 홍지윤 씨의 팬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소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가수, 자신의 연예인에게 불똥이 튈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진성 씨가 엄청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 다시보기 서비스가 인생의 역작인 것은 이로 말할 것도 없고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또 받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깡그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호중 본인을 응원하는 팬덤의 입장은 아주 완고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별의별 범죄를 다 저질러도 결국 음주운전도 이 엄청난 극악범죄에 함께 해당이 될 정도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김호중을 지지하는 이 일부 극성 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음주운전은요, 이렇게 앞에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극악범죄와 동일시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쓰라고 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한 컴백의 이유는 역시 돈 때문이었다. 김호중 본인도 공연을 강행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125억 원의 선수금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영위해 나가면서 벌어들일 천문학적인 한 번 콘서트 하면 수십억을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이게 책임감이고 팬클럽과의 약속입니다. 구속영장 신청 후 김호중이 소속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 한 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고를 친 연예인이 무리하게 활동을 강행하거나 복귀를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팬과의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돈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활동 중단이 매출의 직격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팬들이 원하고 있으니 복귀와 활동 연장의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뻔뻔함의 이유가 돈이라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김호중 소속사의 매출 추이인데요. 2021, 2022, 2023 3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만 거의 한 700억이 넘어갑니다. 어마무시하죠. 결국 유명 연예인이 각종 범죄와 논란에 휘말리면요, 운영 기반이 취약하거나 해당 연예인에게 매출을 의존하는 소속사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 광고가 끊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규모가 크거나 소속 연예인의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된다면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복귀하면 되니까요. 슬그머니 복귀하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 역시 은근슬쩍 지금 복귀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연예인들이 자숙 후 복귀하는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상파만이 아니라 케이블 방송, 유튜브, 인터넷 방송 이걸로 복귀하거나 OTT로 복귀해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김호중의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이어질지 이 사례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한 번의 비행을 이유로 대중과 마주할 기회를 평생 혹은 장기간 박탈하는 게 가혹하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유명 연예인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그 관심을 등에 업고 높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누린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스스로 책임을 인지해야 하는 비판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호중을 응원하는 이 팬들의 입장에서 앨범 기부를 들먹이며 빨리 이거 용서해줘야 한다라고 등 떠밀었는데 이게
굉장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처분도 안 되고 폭탄 돌리기다라는 또 다른 폭로가 쏟아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고 김호중 사건이 소환한 앨범 기부 또 같은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수 김호중 씨 앨범이 많이 들어왔는데 음주뺑소니 사건 이후에는 달라는 분도 없으니 다 남아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굉장히 난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8일 날 부산의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가 최근 앨범 기부 현황을 묻는 말에 이 같은 고민을 쏟아내게 된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앨범 판매량을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 사들인 것을 기부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지관 관계자는요, 어떻게 되느냐. 사실 매니아들의 경우 CD를 좋아해서 기부된 앨범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사전에 수량을 조율해서 받기도 하고 의식 수준도 높아져 쓸데없는 양을 보내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전히 일방적인 기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김호중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쓰레기처럼 점점점 쌓여져서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세요? 버려지는 앨범들, 쓰레기 소각 처리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김호중 사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음주운전 뺑소니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김호중의 앨범은 더더욱 찾는 사람들이 없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거 처분도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복지관 관계자 입장에서는 함부로 처리를 못한대요. 왜 함부로 처리 못하겠습니까? 받았으면 소유주는 복지관 단체인데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팬덤의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사태에서 만약 이거 다 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무려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그중에서 75억 원이 앨범 기부예요. 이 75억 원을 들여서 구매할 구매력이 있는 팬덤이 이거 전부 다 버린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지기관 단체에도 민폐를 주고 같은 동료 가수에게도 민폐를 줘버리고 선배 가수에게도 민폐를 주는 것이 지금 김호중의 사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씁쓸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김호중 본인에 대한 구치소 이 구속 기간이 당초 10일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았는데 10일 더 수감될 수 있도록 검찰 측에서 연장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원에서 연장 허가를 했다. 사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호중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어요. 당초 구속 만료일이 오는 9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쭉 봐도 그래서 이 법원에서 그것을 허가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일 당일날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빠르게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요. 기사 타이틀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타이틀의 내용이 맞다면 현재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서 허가를 해줬다라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사 이게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는 이게 기사가 잘못 난 거였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허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애시당초 김호중 본인이 구속수사가 된 이유가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 때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법원 측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해 주지 않을까. 굳이 구속기간의 연장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허가해 주지 않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뿐만이 아니라 김호중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정황 증거는 많은데 결정적 증거가 없다 보니 본인은 발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 측의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법원에서도 판단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급기야 이런 말까지 있어요. 김호중 잊을 때까지 시간 끄나. 야,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긴 했는데 김호중이 과연 계속하여 시간을 끌고 있는 건가라는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김호중 사태 자체가 진성 가수에게도 큰 피해를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수와 또 소속사의 많은 연예인들은 급기야
단체로 갈 곳을 잃어버린 채 일방적인 계약 해지까지 당해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광고계의 광고주들, 방송계의 또 PD들, 방송국에도 뭐 영상을 삭제해야 되는 등 VOD 중단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직접 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 김호중 사태인데 선배 가수인 진성 가수에게도 큰 피해를 줬다라는 비판이 사실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